떨어져 발자국만 남겨두고 떠나가나요. 크리스마스 저녁 명동거리 수많은 연인들 누굴려 골리나 갑자기 죽들이 춤을 추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 나의 조각되어.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쇼윈도 비친 내 모습 인간이 아냐 믿을 수 없어. 밤하늘 보름달만 바라보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 나의 조각되어. 생각해보면 영화 같았지. 관객도 없고 극장도 없는 언제나 우리 둘은 영화였지.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대박 먹방 만화 이외에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류와 관련된 단어 26개가 새로 실렸다고 합니다. 이 대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니까 우연히 얻거나 발견한 가치 있는 것을 뜻하는 명사 또는 열렬한 찬성을 뜻하는 감탄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소개했는데요. 이야. 대박. 신기합니다. 네,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한국 대중문화가 국제적 인기를 누리면서 K-팝, K-드라마, K-푸드 등 여기저기에 접두사 K가 네. 붙는다. K 접두사. 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던 게 네. 한국식 영어 표현이잖아요. 뭐 스킨십이나 파이팅도 네. 한국식 영어 표현이라고 붙었어. 와, 진짜. 사전에 올랐어요. 너무 신기하네. 이제 진짜. 뭐라고 하면 이거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스킨십이나 파이팅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뭐 콩글리시로 약간 그 콩글리시도 올라갔어요. 그래요? 너무 이게 신기하네요. 좀 요즘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요즘 신조어를 많이 반영을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사전적인 의미를 써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걸 다 등재를 했나 봐요. 신기하네요. 네. 야, 앞으로 파이팅 쓸 때 너무 아나운서니까 사실 아, 그렇죠. 콩글리시 쓰기가 좀 애매할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고고 막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느낌이 안 살아. 예. 파이팅 해야지 좀 그러니까요. 파이팅하는 느낌이 들죠. 파이팅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됐답니다. 네. 자, 오늘 신청곡은요 제이정님이 그리고 아쿠아즈님이 두목님이 신청하신 야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이 노래 사연이 좀 있죠. 강매라고 해요. 강제 신청곡. 네. 네, 우리 두목님이 너무 듣고 싶으셨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박수비님이 명동콜링 들으니까 명동 칼국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우 그렇게 또 연관을 또 저녁 시간이라서 어제 그 대체 공휴일 잘 쉬셨나요? 저희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쇼트로. 저희의 그 쇼트로 그러니까요. 조금의 위로가 되셨길. 저 댓글에 따뜻한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센스 있게 이런 거 달아줘서 너무 좋다 그러고 야. 한이님도 댓글 다시 보기 댓글 달아주시고 어떤 분이 가운데 연기 잘한다고 하셨어요. 저의 발연기에 제가 오그라들었는데 너무 응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라도 여러분 만나 뵈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희 옷을 보고 다 아셨어요. 목요일 날 뜨고 촬영하고 갔구나 말하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눈썰미가 대박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단 하나만 생각났어요. 뭐죠? 하이를 신고 촬영할 거. 너무 가운데가 능선이 푹 꺼졌더라고요. 두 분이 너무. 네, 그렇죠 뭐. 쓰리샷이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말은 아니지만 뭔가 딱 봤을 때 저희 세 명의 그 쓰리샷이 푸근하고 네. 가족 같고. 그럼요. 뭔가 여러분 보기도 그렇죠?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네. 쭌쭈니님이 쇼트로 너무 좋았어요 하셨어요. 한이님이 그 많은 댓글 중에 제 댓글을 제일 처음에 딱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익숙한 닉이 딱 보여서 너무 반가웠어요. 예. 대박도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됐어요, 심은종님. 네네. 네. 대박 다시 한번 뜻을 말씀드리면 우연히 얻거나 발견한 가치 있는 것, 열렬한 찬성을 뜻하는 감탄사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빌로바티빈이 엎드려 절받을 신청곡이래요. 저는 그 잊고 있었는데 또 우리 신청곡 위원회가 딱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사나님이 오늘은 MBC 뉴스데스크 첫 전파를 탄 지 51년 되는 날이에요. 진짜요? 그러네요. 한이님은 파이팅 더 파이팅인데 아자가 싫을 때까지 힘내봅시다. 아자 하셨어요. 아자도 좋네요. 아자. 네. 마리치 08님 내일 면접 보신다고 합격 기원. 네, 합격 파이팅 기원합니다. 하시고. 힘내세요. 파이팅. 네.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다뤄드리는 정치 수다 시간 윤효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쭈쭈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빨리 넘어가 달라고. 감사합니다. 네, 부두농님 나오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빌로바 TV님께서 저 노란 연필 누구냐고 하셨는데 이게 잡혔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요. 연필. 이거 세트네요. 커플 연필.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연필입니다. 동화 네. 연필입니다. 예. 연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서걱서걱 연필 쓰는 느낌이 참 이따 좋아가지고. 갈 때 하나 챙겨가요. 취미가 연필 깎는 게 제 취미예요. 진짜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손으로 깎으세요? 아니, 연필 깎기로? 뭐 이렇게 칼로도 깎고 이제 연필 깎기로 깎는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연필을 깎아야 되는데 연필은 저만 깎을 수 있어요. 엄마의 취미 생활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필 깎기가 있거든요. 예. 그 F사에서 나온 예. 그거를 제 건데 자꾸 탐을 내가지고 오. 이거 내 연필 깎기야. 아이들이요? 아니요. 남편분이? 네. 이건 내 거다. 자기 사무실 자꾸 들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 이 알록달록해서 되게 귀엽거든요. 네네. 레고 장난감 같이 생긴 거. 이게 아이가 원한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당연히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제 거예요. 예. 그건 제 겁니다. 네. 네. 이상 엄마들의 수다였고요. 연필 깎을 때 약간 방망이 깎는 노인 그 생각나지 않으세요? 왠지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저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자주 깎아요. 어. 매일. 네. 오. 앞으로 연필 깎을 일이 있으면 우리 윤효정 기자 자리에 찾아오시면 놔두면 예쁘게 깎아드리겠습니다. 예. 빌로버 TV님이 전동 연필 깎기가 짱이라고.
K1님 기차용 연필깎이가 제일 좋은데 맞습니다. 기차용 연필깎이 저희 집에도 있는데 맞아요. 저도 뭉툭한 것도 되고 뾰족한 것도 되고. 맞아요. 아. 두 가지로. 음. 네. 아, 다들 아시는군요. 네. 아니 문구점에 갔는데 기차용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좀 저희가 어릴 감동받았어요. 때도 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은색 그거 맞아, 말씀하시는 맞아. 거죠? 맞습니다. 아. 에스모. 네네. 네. 네. 육포 가디언님이 뉴스 하랬더니 왜 연필 얘기만 하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빨리 이제 네.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연필 네. 관련된 뉴스는 아닌 거죠? 네. 오늘은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소식이죠? 지금 이제 국감이 오늘 이제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보통 이제 국감이 피감 기관을 감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뭐 거의 국감이 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라든지 뭐 윤석열 후보 장모의 그 개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난타전 수준이에요. 뭐 다른 게 거의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다 좀 얽혀가지고 좀 직간접적으로 좀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가 서로에게 의혹 그냥 공세를 퍼붓느라고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쟁점이 되면서 국감에서도 거의 이 내용을 다루느라고 뭐 종일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 당의 유력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이 나오면 뭐 더 깊게 파헤치려고 하고 지금 그래서 국감이 사실 평소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국감 모습 어땠는지 일단 짧게 리포트 하나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 행안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시작된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혹 등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특검 촉구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방위, 국토위 등에서 모두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나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여당이 국감 진행을 거부하는 등 반발했고 회의 개최가 지연되거나 정회가 반복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여당은 국토부와 경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10년 전 양평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인허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또 윤 전 총장 장모의 과거 동업자인 정대택 씨가 경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여당의 공세가 예상됐는데 야당의 반발로 증인 채택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도 파행이 이어진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각각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치 공세를 위한 피켓 시위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정쟁에서 벗어나 남은 국감 일정에 충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처럼 국감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멋대로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관련 의혹 증인들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파행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국정감사의 증인 참고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 외치더니 이제는 제명 수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 기관에 대한 감사보다는 상대당 유력 후보들을 향한 여야의 의혹 공세의 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국방위 같은 경우는 개의도 못한 거죠? 맞아요. 저희도 사실은 아침에 이제 이런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중계를 해드리는데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다 멈춰 있으니까. 네, 보니까 아예 시작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위에서 대장동 때문에 개의를 못한다는 게 좀 그러니까요. 이상한 것 지금 같더라고요.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게 이런 걸 해서 이제 각종 의혹들이 뭔가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면 괜찮은데 사실은 누굴 증인으로 부른다 안 된다 이 얘기만 오가고 있지 실제로 사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얘기가 오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약간 국감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좀 지금 안타깝더라고요. 국방위도 현안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면 정대택 씨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던 거예요? 초반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막 찬성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그냥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우리 쪽인가? 이러고 이제 다시 못하겠다 이렇게 네. 된 뭐 그런 그것도 좀 황당하네요. 좀 해프닝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좀 사실 뭐 증인 혜택을 네. 합의를 해줬다가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알고 아니구나. 보니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예. 빨리 국감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는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만 사퇴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유감이다 이런 유감 표명을 한 건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했지만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 세력의 방해로 완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동규 전 이제 성남도시개발본부장 구속이 됐잖아요. 네. 자꾸만 이제 이 후보 측근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측근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책임은 당시에 성남시장인 나한테 있는 게 맞지만, 근데 뭐 사퇴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사퇴하냐? 직원 개인의 일탈로 모든 단체장이 이제 사퇴를 해야 되면 단체장들은 다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절대로 사퇴하진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벨라님이 국감 이러는 거 하루 이틀인가요? 하셨고. 사실 국감이 되게 혈세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럼요. 건데, 네, 네. 이거 보면 안타깝죠. 네. 우리는 법적 지식이 없을 뿐인데 말입니다. 촛불아님 횃불님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라고. 마르사타님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경선이 막바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매직 넘버 얘기를 해왔는데 네.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맞아요. 지금 뭐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계속 뭐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네.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죠. 뭐 지난 주말에도 굉장히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위가 이낙연 후보인데 20만 4천 표 이상 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 경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반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뭐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이제 본선으로 직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더 받으면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본선 가냐, 이 매직 넘버라고 했는데 이게 17만 표 조금 넘게. 이것도 사실 예측이죠.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전체가 다 투표를 했을 때 그거의 과반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이제 몇 분이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대충 따져보면 한 17만 표 정도 더 받으면 바로 본선 직행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남은 선거인단 그리고 지금까지 투표율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수도권 경선에서 한 41% 정도만 득표율을 보여도 지금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본선에 직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1%뭐 거뜬히 넘어왔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원래도 수도권에서는 내가 좀 강한 지역이고 지금까지의 뭐 결과를 봤을 때도 뭐 이변 없이 무난하게 본선에 바로 직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낙연 후보 측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데 그쪽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끝까지 해보겠다. 근데 완주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어요.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로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 이게 사실 뭐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끝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이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줘. 그게 뭐 아마 유동규 전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본부장 구속을 두고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래서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재명 후보는 불안한 후보다. 이걸 계속 이제 내세울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 본부장 구속 때 배임 혐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낙연 캠프 관계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뇌물은 개인 차원일 수 있다. 그런데 배임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장이 보고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말을 굉장히 돌려서 했는데 보고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돌려서 말했지만 그 얘기가 이제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 보고받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당이라는 거죠. 음. 이게 막 파상 공세를 하려고 하니 궁극적으로는 원팀인데 이 원팀 기조에 좀 금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당내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선 이후를 두고도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지금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는 일요일 10일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지지 선언을 안 하자니 혹시 뭐 이거 불복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바로 지지를 한다고 하자니 이게 어쨌거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혹여라도 뭐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좀 곤란한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이낙연 후보 캠프 안에서도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뭐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팀 정신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늘 그래 왔거든요. 같은 팀에서 너무 심하게 역공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비난을 받았고, 근데 호남 경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꽤 괜찮은 득표를 보냈는데 전북에서 오히려 졌거든요. 그때 그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결집 효과만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할 수도 없고 애매해요. 그렇다고 뭐 지금 아주 뭐 곤란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은 좀 네거티브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긴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이런 얘기를 아주 초기부터 몇 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팀이란 얘기도 아주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보면 늘 대선 때마다 2위 후보들은 어떻게 보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숙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당내 경선이라는 게 서로의 이제 뭔가 후보를 서로 검증하고 정책을 한번 다시 그렇죠. 되새기고 또 모아서 좀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받아서 이제 대선 국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렇죠. 그런 단계인데, 서로 막 싸움이 우리끼리 말하자면 개싸움 나다 보면 막 피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흠집을 내버리면 사실 결국은 본선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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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현님이 작작해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심은정님이 문제는 당내 경선이 끝난 다음이겠지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사타님이 아까 댓글을 캐치하는 능력이 아. 뛰어나다며 본인의 댓글을 읽었다고 칭찬하셨어요. 요즘 약간 두목님화 되시거든요. 약간- 본인 댓글 잘 이거 읽으시는데. 딱 보이네요 이게. 예, 예. 두목님 심정이 뭔지 딱 들어오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까 네. 싶은데요. 사실 지금 후보가 굉장히 많은 게 1차 경선이 끝나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1차 컷오프가 지났고 네. 이제 곧 지금 네. 8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네. 2차 맞습니다. 컷오프를 하면 이제 4명으로 줄어드는 그렇죠. 건가요? 4명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양강 구도가 확실하잖아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확실하고, 이제 3위까지도 유승민 후보가 이제 차지하는 걸로 뭐 각종 여론조사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선투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오히려 4등이 누군지 완전 안개 속에 있다는 거죠. 전망을 못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고차 범위 안에서 완전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누가 4위 안에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4등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안에서 1등보다도 누가 4등으로 본 경선에 올라가냐,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오. 신기하네요. 그냥 1, 2등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1등도 아니고. 네. 4등까지 그 신경 쓸 여력이 있나요? 왜죠? 이유가 있어요? 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4명이 추려지면은 이제 이 4명의 후보가 TV 토론도 할 것이고 계속 이 경선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이제 공격을 어떻게 받느냐. 공수. 이런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어느 거예요. 공격수가 채택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후보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각종 TV 토론회 이런 것에서 또 어떤 의제가 올라오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그렇군요. 얽히게 있고, 예, 그리고 예. 이 후보들 사이에서도 역학관계가 좀 있거든요. 맞아. 1차 경선 토론회를 보면 이게 약간 조금 맞아요. 이 케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가끔 보면 뭐 사퇴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면 사퇴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학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홍준표 저격수다. 이거는 뭐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 오죽하면 홍 후보가 하태경 의원은 좀 꼭 떨어뜨려달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네.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태경 후보는 당의 어르신답게 채통 좀 지키시라 또 이렇게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누가 올라오느냐가 굉장히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TV 토론을 할 때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하태경 후보와 함께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만 공격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정말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지지선을 어떻게 하게 될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도 결집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양강이 워낙 세다 보니까 떨어지는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결국은 표가 다 같은 집 표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서로가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2, 2위보다도 지금 4위에 누가 올라오느냐가 뭐 당내에서도 아주 관심입니다. 예. 네. 또 연휴 내내 사실 이 한자가 엄청 화제였어요. 네. 임금왕. 맞아요. 임금왕. 네. 손바닥에 임금왕자 떡하니 이게 그쵸. 노출이 돼서 이게 TV 토론에 나서 윤석열 후보의 손에 이제 왕자가 써져 있었는데,
왕자 이제 보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왕자 쓸 수 있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주술적 의미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지지자 할머니들 힘내라고 이제 써줬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나니까 방역 때문에 손을 씻었을 텐데 손 소독제만 열심히 해도 사실 그거, 없어질 텐데. 왜냐하면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써져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손 씻었으면은 지워졌을 텐데라고 얘기하니까 손가락만 씻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해명이 오히려 예. 좀 네. 그렇죠. 뒷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또 더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순수한 지지자 할머니들께서 힘을 내라고 해줬는데 이거를 뭐 주술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 아니냐. 만약에 할머니들이 똥 써준다고 하면 나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이제 측근들이 좀 참으시라. 논란이 계속되는데 왜 이러시냐. 이렇게 해서 참았다라고 요 얘기를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는 성이 분석가들이 많잖아요, 정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속인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써줬다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이제 공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정말 지금은 서로가 예민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양강이 여론조사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하나 가지고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런 게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또 윤석열 후보가 이거 외에도 위장 당원이 엄청 가입을 했다. 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좀 지금 곤혹을 치르고 그랬었는데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는데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논란이 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아들 문제로 선거 캠프에서 물러난 장제현 의원의 지역구를 찾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공격이 자신에게 집중됐다며 당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위장 당원 의혹을 꺼냈습니다.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최근 넉 달 사이 국민의힘 당원이 26만 명 넘게 증가했는데 여기에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민주당 측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당내 경쟁 주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1일 1망언으로 조롱거리가 된 윤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며 당장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장 당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좀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 뭐 그 근거 없이 한 말이라면 우리 당원들께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게. 홍준표 후보 측도 당원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는 최근에 입당한 윤 후보도 위장 후보냐고 꼬집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당원 가입 자료를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하태경 후보를 겨냥한 막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하던 놈 아니냐. 그렇다고 저 팰 수도 없고. 하태경 후보는 막말로 당을 참패하게 만들었던 홍 후보가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국감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윤석열 후보 장모의 양평군 이현허가 특혜 의혹 이것도 요즘 꽤나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뭐 대장동, 양평군 뭐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감에서도 지금 직인을 채택하냐 마냐 했던 게 이제 요 건이었는데 쉽게 좀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양평군에 이제 부동산 개발을 좀 한 거죠. 5동짜리 아파트 이제 개발을 했는데 어느 기간 동안 개발을 끝내라라고 이제 군에서 정해주는 시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훨씬 넘겨서 1년 8개월이나 넘겨서까지 이걸 연장도 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네. 이거를 나중에 1년 8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다시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1년 8개월 전부터 다 소급을 해가지고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MBC 단독 기사였어요. 아, 네. 네. 봐야죠. 단독 기사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기사 한번 보고 얘기 나누시죠. 네. 네.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5개 동 350세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최 씨 가족들이 주주인 시행사가 개발해 지난 2016년 7월 준공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로 확인된 분양 수입은 8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1년 7월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토지주택공사 LH의 계획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됐는데 한 달 뒤 이번엔 최 씨 회사가 신청한 도시개발 사업을 양평군이 수용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양평군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라고 인가한 기간은 당초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은 2016년 7월,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원래 사업이 인가 기간을 넘겨 지연되면 사업 시한을 미리 연장해야 하는데 최 씨 회사도 양평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로는 사실상 미인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셈인데 이 문제는 더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뒤늦게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그것도 2014년 11월부터 2년간으로 소급 적용해 준 겁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네. 뭐 양평군청에서는 처음 하는 도시 개발이다 보니까 양평이 지금 이제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 하다는 거 보니까 행정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와 경기도 이제 실무자는 사업 시한이 끝났는데도 이 시한 연장 조치가 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했다는 건 이건 개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단순 행정상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석연치 이건 않은.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는 큰 거죠. 실수죠. 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 양평 군수는 지금 네. 어디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양평 군수. 지금 공교롭게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야. 김선교 의원입니다. 네, 뭐 해명을 들어봤더니 사업 시한 연장은 실무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자신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보통 다 기억이 잘 안 기억이 잘안 나시잖아요. 나시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건 영원히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또 자리가 또 공교롭게도 또 그렇다 보니까 뭐 정말 뭐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공교롭게도. 네. 그렇습니다. 홍수표님이 사업 수완 좋은 장모님이라고 참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네. 그렇죠. 그러게요.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앞으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윤효정 기자와 정치수다 열심히 떨어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홍순표님이 아까 제가 두목화된다고 걱정하셨어요. 아, 속보로. 부목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 댓글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 댓글이 다 들어와 있는. 인품이 훌륭해진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아이, 옥스포드 그 사전에 보면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두목화되다. 아 그런가요? 열심히 드모카. 해야겠네요. 열심히 해서 등재를 시켜야겠네요. 예. 저희가. 네. 그렇죠. 낱날이 뻗어나가는. 제스탑님이 노 기자님 원샷 좀 잡아주시죠. 하셨어요. 안 됩니다. 네. 너무 흉해요. 프라임 넘버님, 제필이 형 손바닥에 두목 쓰시고 나왔나요? 쓱가시는 거예요. 두목이라고? 여기 섰는데 안 보이시죠? 네. 갱게이님이 가죽 잠바 그립대요. 가죽 잠바를 제가 지금 언제부터 입을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날씨가 이제 딱 됐네요. 아니 근데 아직은 좀 덥지 않나요? 아직은 좀 덥긴 더운 것 한데.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월 말 정도 아마 11월 초쯤이 아닐까. 저 사실 연휴 때 전주 갔었거든요. 그래요? 32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한복 입다 쪄 죽는 줄 알았어요. 야. 너무 덥더라고요. 그때까지 프리데스크가 있다면 제가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말까지요? 10월 말까지요? 우리 그 전에 문 닫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 네? 약간 밀당을 하세요. 네. 뜬금없는 밀당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이웃집 아가씨님이 비닐로 보이던데 가죽이요. 가죽 맞습니다. 가죽 맞고 여기 동묘 시장에서 제가 직접 라이터로 불 붙여 보면서 산 겁니다. 아 진짜 5만 천원 원 주고. 가죽인가요? 네, 레자가 5천 원 아니고? 가죽이죠. 갱게이님이 11월 4일이 길일이라고 하시는데 박수진이- 문승주님도 그렇죠. 명동 콜링은 제가 신청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라는 노래를 듣고 싶어요. 혹시 그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 권력이 더 위크엔드하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노래인데 올려주시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신청하십시오. 한번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아무도 안 올려주시네. 네. 너무 길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제가 좀 짧게 항상 말씀드려야 팝송을 되는데. 이렇게 신청하시네요. 자, 그 오늘 확진자부터 말씀드릴게요. 1,474명이 나왔고 6시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30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139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끝나고 조금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암행어사님께서 제필형 멋져라고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성님이 쓰다 마셨어요. Save to 6월까지 쓰셨네요. 아 세이브 아 이거는 실패 안 됩니다. 밸런스님도 세이브 그 멋이기. 제 영어 발음이 안 좋은가 내가? 지금 발음 안 좋아서 패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세이브 뭐? 몽몽니님이 세이브 뭐 하셨어요. 네, 정확한 제목과 가수 이름이 나올 때까지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걸로. 네. 자 오늘 이제 그 16, 17세 예약이 조금 더 8시부터 이제 네. 시작이 됩니다. 2004년하고 2005년에 태어난 만 16세, 만 17세 청소년인데 아무래도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겠죠. 왜냐하면 식약처가 12세 이상에 대해서 이제 승인한 사용 허가한 게 이제 화이자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부모와 본인이 원하면 맞으셔라 이건데 전문가들이 이런 청소년은 좀 맞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소년이 맞아요? 비만, 비만이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뭐 청소년이 당뇨가 있는 경우는 뭐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비만은 뭐 많고 그다음에 심혈관이나 신경계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맞는 게 좋다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기저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청소년이 아닌가 아무래도 생각이 이제 들고. 코로나 네네.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좀 더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건 초이스 XXSS님께서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라고. 크리스토프 유님도 신청하셨어요. 예, 적어주세요. 네. 메모해주세요. 이럴 수가. 네. 아무개님이 신청합니다. 그거 네네. 하셨어요. 예. 제스타님께서 요즘은 당뇨 어린이 환자가 많다던데라고 하셔서 네. 사실 이제 그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맞는 게 좋다라고 소아당뇨 전문가들이. 많다고.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맞았잖아요. 네네. 예방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95.8%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가 3,000선이 붕괴가 됐어요. 네.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1.89%포인트가 퍼센트 떨어졌고 2,962.1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김연아 선수 표정이 많이 아닙니다.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저는 뭐 오늘.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냥. 장투. 그렇죠. 언젠가 또 그걸 이제 비자발적 장투라고 부르거든요. 본인은 장투를 원하지 않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장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리화. 네. 일단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는 이번 주 중에 한번 틀어드리는 걸로 제가 한번 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성원 감사합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가 과연 끝나는 거냐? 이제 좋은 시절 갔냐? 네, 좋은 시절 다 갔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오늘 그걸 한번 좀 준비했습니다. 네.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어요? 리포트 보면? 뭐 리포트 본다고 알겠습니까? 왜냐면 전문가들도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니까. 예. 근데 분명히 근데 악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헝다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포크 동절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필이 못생겨서라고 해주시는데 한 번 더 올리면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네. 차단 안 할래요. 왜냐면 오늘 기사가 하나 떴어. 그 부동산업자 뭐 살인 사건이 채팅방에서 강퇴당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은평구 쪽에서 있죠. 난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함부로 차단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구나. 네. 그거는 계속 올려주십시오. 네. 네. 자,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자, 단독 기사가 또 있는데 일본 극우에 협력한 인사에게 국정원이 활동비를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극우 세력의 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했던. 이거 제가 이름은 뭐 기사를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근데 그분의 어떤 발언을 좀 보면은 좀 제가 이름은 이제 본방에서 확인하시라고 하고 발언만 소개해드리면 위안부 문제는 끝난 문제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 노동당 스파이다. 뭐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문명님이 방금 전 발언이 좀 사람이 죽었는데 좀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울산에 그 성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성범죄자들이. 네.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그 주민들한테 그 성범죄자가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면 그렇죠. 우편물이 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편물을 보니까 같은 주소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출소를 하고 나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시설 같은 게 있대요. 주소가 다 그쪽으로.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같이 네네네. 살고 있어서 음.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주소지가 그렇죠. 나와 있던 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설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취업 지원센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기숙형 복지 시설인데 주민들한테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모르고 받은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불안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좀. 그러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황동혁 감독이 말하는 오징어 게임 리포트를 저희가 준비했고, 그다음에 전경환 씨,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동생이죠. 동생이 이제 20년 전에 유령 회사를 그 사모아, 그러니까 조셉 회피처에다가 네네.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뭐 돈을 약간 빼돌린, 뭐 비자금을 빼돌린 어떤 의혹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뉴스타파에 보도가 됐던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또 한번 짚어보는 뉴스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또 감사드리고 뭐 또 어제는 못 빼서 좀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